어둠을 빨간 코로 비춰줄래. Mad sound all around.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온 세상이 all black black black. 지금 너와 난 다 깨져버린 천피스 like a blow blow blow. 차라리 더 어두워지면 좋겠어. 이 세상에 스위치가 있다면 꺼버릴 거야. 그리고 널 향한 노래를 부르겠어.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내게로 와. 이 어둠을 빨간 코로 비춰줄래.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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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come. Come, let it come. 조명 아래 이 무대 위도 찬란한 저 도시도 딱딱딱. 태양의 빛은 필요 없어. 너라는 빛을 향해 walk walk walk. 차라리 더 어두워지면 좋겠어. 이 세상에 스위치가 있다면 꺼버릴 거야. 그리고 널 향한 노래를 부르겠어.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내게로 와. 이 어둠을 빨간 코로 비춰줄래.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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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come. Come, let it come. 나 네가 보고 싶어. 울 것 같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엔 돌아와줘 baby. 내게로 와. 이 어둠을 빨간 코로 비춰줄래.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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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come. Come, let it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에 카카오톡 쓰시면서 이상한데 이런 거 안 느끼셨나요? 저요. 저 완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느꼈어요. 오후 한때 그 이미지 발신이랑 긴 문자도 송신이 안 되는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카카오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오후 4시 반부터 6시 10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는 장애복구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긴급 정보 점검을 통해서 정상화된 상태다. 불편을 겪었을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올렸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좀 크고 작은 장애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럴 때마다 또 저희 팀원들이랑 얘기했는데 카카오톡의 그 의존도가 높다는 걸 새삼 또 맞아요. 느끼게 되네요. 저도 급하게 이미지를 전송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다른 걸로 보낼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도 뭐 봤는데 안 간다고 막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보라고. 그래서 받아서 그 간단한 거여가지고 확인을 하긴 했어요. 예. 네. 혹시나 같이 좀 불편함을 겪으셨던 푸터팬 여러분, 네.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삐까번쩍님은 전혀 못 느끼셨대요. 이완실추님도 연락 올 사람이 없어서 이걸 몰랐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본님은 카카오톡 안 하고 라인 유저라고 하시네요. 오. 빌로바 TV님은 공기와 같은 카카오 하셨어요. 야, 맞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요, IM 써니님께서 신청하신 매드몬스터의 내 루돌프였습니다. 네. 실물이 공개되지 않은 가수죠. 그렇죠. 매드몬스터. 누구나 아는데 실물은 공개되지 않은 그분이죠. 예. 네. 쭈마이님은 사진이 안 가서 밖에 나갔다 오고 껐다가 아, 켜고 시간을 많이 버리셨대요. 진짜요? 저는 이거 또 오류구나 하고 바로 이제 또 검색했더니 뉴스들이 좀 아니나 올라와 다를까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네. 네. 무슨 밖에 번개가 많이 친다고 많은 그러니까요. 5981님이 또 기분이 안 좋으세요? 또 정치 뉴스 보셨어요? 하늘이 분노했다고. 분들이. 예. IM 써니님이 여수에도 번개 친다고요. 김희준님은 벌써 M라운지 영상을 구독 누르고 오셨다고 하네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고 있나 봐요. 네. 구독하셨다가 취소하셨다가 다시 하신 거 아니에요? 러블리나님은 고양이가 인터넷 선을 하필 그 전에 건드려서 선을 뽑았다. 이게 인터넷의 문제인 줄 알고 엉뚱한 고양이를 탓을 하셨네요. 예. 창원도 지금 번개치고 장난 아니라고 빌러가 TV님께서. 예. 삐까번쩍님은 몇 주 만에 빨래를 했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고생하고 계신가 봐요. 타이밍이 좀 안 좋으셨네요. 네. 춘춘이님이 번개 무서워요 하셨어요. 저도 번개는 너무 무서워. 네. 아이고 정유현님은 러블리 이나님의 고양이한테 인사를 나누고 계시네요. 네. 신수기님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여러 명의 게스트가 준비된 네. 금요일이라서 오늘은 오프닝을 빨리 좀 끝내고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맛있고 알찬 정보 스낵인포 시간 윤효정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오늘 바로 본론 들어갑니까? 좀 안 다르게. 풀어도 좀. 저 아직 뭐 이렇게 입도 안 풀렸는데 바로 지금 너무 돌직구로 던졌나요? 네. 그러네요. 네. 당황했습니다. 바로 가죠.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뭐. 네. 그렇게 대답하실 거면 뭐하러 지금 이 시간을 갖자고. 카카오톡 불편 안 겪으셨어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아. 전혀. 저는 그리고 계속 사용을 했는데 불편을 못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좀 아까 기사를 보고 좀 힘내십시오. 네. 연락은 계속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굳이 설명을. 이세희님이 윤효정 기자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윤 기자가 최고요.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기 하시고. 또 채널 홍보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죠 오늘? 이미 벌써 M라운지 구독 누르셨다. 근데 저 네. 아까 마음 아팠어요. 예. 구독 누르고 취소했다 다시 누른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옆에 아. 앉아 있었는데 취소 그런 거 안 하는데. 네. 아니 너무 항상 하는데 이제 구독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네. 농담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라클님께서 스낵인포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더 듣고 싶은 얘기 들을 수 있어서 귀한 금요일이라고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네. 말을 항상 적어주셔서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오늘 왕종명 이재윤 앵커 3주년 되는 날이라고 이사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야. 그냥 이분들은 지금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모르시겠지만 저희끼리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채팅방에 또 축하 많이 남겨주세요. 네. 스낵인포도 3주년 맞고 싶습니다. 네. 아직 1년도 안 되셨나요? 1년 넘었나요? 관심 없으시고 했는데 좀 1년 안 됐네요. 됐습니다. 1년 안 됐어요? 예. 네. 오늘 욕 많이 먹네요. 자, 얘기 해볼까요? 예. 네, 이제는 좀 주제로 대충 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된 것 네, 같으니까 맞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네. 사실 바로 쏴도 될 걸 뵐 뻔했어요. 오늘 주제가 우주거든요. 바로 쏴야죠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네. 우주 최근에 우리 시간으로 11일 밤 11시 반쯤에
리처드 브랜슨이 우주로 처음 이렇게 상업용 목적의 우주 비행에 처음으로 성공을 해서 네.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버진 그리고- 그룹 회장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아마존의 회장 전 회장이었던 제프 베조스가 또 일반인들, 이제 우주 비행사가 아닌 일반인을 태우고 우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만 보면은 뭐 제프 베조스나 리처드 브랜슨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지금 스페이스X에서 계속 우주 발사를 시도하고 있고, 네네. 실패를 해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사람들, 그리고 뭐 아주 큰 회사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보면 그냥 우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주에 꽂혀 있다는 느낌이 좀 그렇죠.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 이런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주라는 게 개발할 때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사비를 투자해서까지 한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우주에 몰두하고 있을까? 단순히 뭐 지금 이번에 수백억의 낙찰이 됐다라고 하지만 여행 경비 받아서 사업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실제로 우주 사업 하면은 발사체, 뭐 그리고 거기 나오는 부품, 로켓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네. 그 산업은 전체 산업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CEO들이 우주에 열광하고 있는지 스낵인포에서 또 엑기스를 모았는데 먼저 영상 보시고 네.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특히 우주의 노다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소행성입니다. 소행성이라고 하면 지구와 충돌할 수 있고, 그래서 지구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것이란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죠. 실제로 소행성이 그대로 지구에 충돌한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행성의 자원을 잘 개발하면 그 가치가 수천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돌덩이로 보이는 소행성의 잠재 가치가 이렇게 높게 평가되는 건 백금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자원을 주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소행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주상에는 소행성이 수도 없이 많지만 현재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소행성은 1,500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들의 가치는 약 1,000경 달러, 한화로는 113회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단위를 넘어서서 경, 해 단위부터가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귀한 물질이 소행성에서 발견된다면 그 가치가 추산치를 훨씬 넘어설 수도 있을 겁니다. 유조정 기자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우주의 가치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 같은데. 전 소행성은 사실 그냥 지구에 부딪히면 위험한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행성을 개발을 한다고요? 맞아요. 그 소행성이 그냥 우주에 그대로 충돌하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게 맞고, 그런 영화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98년에 나온 아마게돈이라는 영화 어마어마하게 흥행했던 영화였는데 98년이요. 네. 기억이 나긴 하네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브루스 윌리스 주인공이 그렇죠. 네. 소행성이 지구로 오니까 소행성에 가서 소행성의 굴을 파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안에 핵폭탄을 심어서 핵폭탄을 터뜨리면 이제 소행성이 이제 지구에 오기 전에 다 부서지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지구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그 큰 줄기였거든요. 저 그 영화 보고 되게 분노했던 기억나요. 왜요?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애를 희생해서 딸을 살렸는데 딸은 와서 연인이랑 꽁냥꽁냥하고 되게 좋아하고 끝나는 그런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딸과 브루스 윌리스가 뜨겁게 포옹을 하면서 아마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남자친구랑 포옹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주말에 다시 한번 보는 걸로. 최근에 출발 비디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나 마지막에 남자친구와 포옹을 했는지 아버지와 포옹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게 정말 영화는 영화였다는 것이, 거기에 보면 착륙을 해서 굴까지 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해요. 오. 얼마 전에 그 하야부사 2라는 소행성 탐사선 얘기 혹시 들어보신 그렇죠. 분도 네네. 계실 것 네네. 같아요. 지난해 말에 이제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었는데, 일본에서 소행성 탐사하는 소행성 탐사선인데 실제로 류구라는 소행성에 가서 류구의 샘플을 채취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거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 최초였어요. 그러니까 하야부사 2라고 하면 당연히 하야부사 1도 있었을 것 같잖아요. 하야부사 1은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 소행성의 샘플을 채취해서 지구에까지 가져왔던 거죠. 근데 그때도 이 하야부사 2가 그대로 착륙을 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터치다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탁
그냥 정말 부딪히는 형식으로 해서 샘플을 채취하는 아. 그렇게 왜냐하면 소행성은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기도 하고 해서 네. 그 착륙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일본이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소행성 탐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네네. 그 하야부사 2 프로젝트 책임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유기물인데 네. 이 유기물이 정작 어디서 나왔는진 알 수 없다. 이번에 하야부사 2에서 가져온 이 샘플을 연구하면서 그 기원을 알게 된다면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밝혀진다면 정말 우리 과학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될 테지만 여기에서 더 큰 건 경제적 가치인 거죠. 아. 그 류구 직경이 900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네네. 소행성인데 이 소행성의 경제적 가치가 한화로 112조 원 정도 될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네. 돈으로 112조 원이나 된다고요? 네. 진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는데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짚어드려요. 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네요. 맞대요. 남자친구랑 포옹함. 제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 결말 가지고 똑같이 분노하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카이로스님 뭐 그런 얘기 뭐 네. 헤이즐넛님 다 남자친구랑 포옹한 게 맞다고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축하만 일인가요? 제가 조금 더 어려서 기억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인정합니다. 둘 다 이기셨네요. 예. 패자가 없는 싸움. 네. 아 근데 이게 뭔데 이렇게 가치가 높은지 이게 이렇게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보기엔 돌덩이 같은데 이게 돈이 되는 이유가 그 주성분이 뭐 백금, 크롬, 니켈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희귀금속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행성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게 캐면은 뭐 거의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자원이 있다라고 네.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소행성이 너무너무 많죠. 그냥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소행성의 개수가 대충 한 1,500개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소행성들의 가치가 1,000경 달러. 아 경이요? 경달러. 아, 조도 아니고 네, 경. 이게 하나로 하면은 113회원. 우리가 해요? 네. 만, 조, 경해자. 그죠? 어렸을 때 막 싸우면 나는 뭐 경이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쵸. 영이 너무 많아서 상상하기 맞아요. 힘든 돈인데 너무너무 큰 돈인데 지금 그것도 접근 가능한 이 우주과학이 더 발전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소행성 수도 더 늘어나겠죠. 현재 접근 가능할 걸로 추정되는 소행성들만 봐도 113회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을 걸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자원 같은 게 더 나타난다면 뭐 지금 추정치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안종환님이 해경이라니 생소한 단위네요. 네. 빌로바티님도 해 하셨습니다. 빌로바 TV님이 투자할 만하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건전한 투자자로서 어떻게 뭐 주식이나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소행성 탐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없나요? 아 역시 투자에 또 아, 관심 많으시니까. 그렇죠. 이게 투자를 저희가 이제 소행성으로 날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가서 뭐 캐오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예. 지금 사실 소행성을 탐사하는 스타트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구글의 전 CEO였던 에릭 슈미트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내에도 찾아보면 꽤 많고 대기업들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주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변동이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얘기하는 이제 곧 우주로 갈 제프 베조스의 재산이 한 1,800억 달러, 네. 한국 돈으로 한 210조 원 정도 되고 네. 일론 머스크 재산이 1,500억 달러, 한국 돈 한 170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1,000조 부자는 소행성 채굴에서 나올 거다. 네, 1,000조 부자. 이제 뭐 억만장자 얘기했는데 이제 뭐 조 단위의 부자가 나타나는 거죠. 다들 민호 하나 투자 멈춰 하면서 네 그거 하지 말래요. 종목이 뭐 종목 좀 하나만 찝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안다면 여기 있지 않나요? 네. 네. 저희가 1,000조 부자. 네. 이야기 나누는데 관리자님께서 아주 인상 깊은 댓글을 하나 남겨주셔가지고 스낵인포 스케일이 너무 크네요. 구독자 2만이나 돌파하지라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예. 네. 아니 같은 이거 이게 팀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관리자님? 이거?
마음 상하게? 빌로버 TV님께서 투자는 윤효정님께라고 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마이너스의 손이기 때문에 제가 손만 대면 망한다. 예. 제가 하라는 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오늘도 스낵인포 맛있고 알차게 정보 얻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를 부탁해 이석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방금 웃으면서 반겨주시네요. 아 그럼요. 너무 반갑죠. 그러니까요. 네. 날씨 요정이신데. 네. 일주일 새에 못 봤는데 어깨 많이 넓어지셨네요. 예, 제가 오늘 좀 힘을 주고 왔습니다. 화사한데요, 뭐.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 살갗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더워도 너무 덥더라고요. 네, 오늘 굉장히 더우셨죠? 이번 주 내내 더웠어요, 사실. 맞아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5.2도, 그리고 홍천이 35.7도까지 올랐고요. 네. 공식 기록은 아닌데 자동 기계 관측값으로 경기도 동두천, 상패동이 38.3도까지 오,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네요.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네. 수준이고, 물론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네. 거의 막 숨이 턱턱 막히는 정도의 더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2도까지 올랐는데 서울의 경우 그제부터 매일같이 올 최고 기온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폭염이 심하다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 폭염 상황 보여주는 것도 네. 준비하셨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빨갛죠. 네, 오늘 오후 4시 25분 기준의 네, 폭염 특보 상황인데 네. 뭐 전국이 아주 시뻘겋네요. 다들 지날수록 좀 더 더운 구간이. 예, 더 지난 곳이 폭염 경보, 아. 35도로 웃도는 곳, 그 다음에 조금 더 연하게 된 곳이 폭염 주의보, 33도 이상인 곳입니다. 네. 네. 우리 푸토팬 여러분도 지금 오늘 너무 덥다. 날씨가 진짜 너무 지금 푹푹 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 한현철님은 교장쌤 등장만으로 화면에서 빛이 나네요 어머. 하셨는데 빌로바 TV님이 어깨가 미식축구급이라고. 아, 이거 좀 과한가요, 오늘? 네. 경제적 아닙니다. 자유님이 어깨 근육이 매력적이에요 하셨어요. 무슨 근육입니까? 제가 일주일 사이 벌크업을 좀 했습니다. 버렸어. 예. 안정환님이 혹시 어제 무지개 보셨나고? 예, 맞아요. 아. 저는 못 봤어요. 저희 동네는 못 봤는데 보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시간에 저희가 퇴근이 늦으니까 사진으로 봤어요. 맞아요. 사진은 어. 엄청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SNS. 네, 저도 네. 보진 못했는데 무지개가 어제 음. 떴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날씨가 뭐 설동경님은 인천 하늘이 완전 검은색이래요. 지금 오기 전에 저도 잠깐 창문을 열어봤더니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낮에 음. 그렇게 덥다가 네. 소나기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비 좀 오면은 사실 낮엔 더웠으니까 요즘 밤에도 되게 더웠잖아요. 그쵸. 비 오니까 오늘 밤은 좀 덜 더운 거 아닙니까? 아, 오늘 밤도 더워요. 오늘 밤도 예, 소나기가 잠깐 내리고 그치는 거라서 오늘 밤도 덥습니다. 이 열대야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서울에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났어요. 작년보다 23일 빨리 찾아온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흘 내리 열대야가 나타나다가 어제는 잠깐 쉬어갔어요. 이 잠깐 쉬어간 게 소나기랑도 연관이 있는데 동쪽에서 건조 공기가 조금 들어오면서 서쪽에서 들어오는 공기랑 부딪히면서 예,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졌던 거거든요. 그 건조 공기라는 것 자체가 습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야 밤 사이에도 열이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건데 네. 어제는 소나기가 오면서 건조 공기가 들어오고 소나기가 내리면서 열대야는 잠시 쉬어봤던 거죠. 그렇다 해도 24도 안팎이었거든요. 예. 이 열대야 기준이 25도 안팎이어서 열대야라고 딱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에 버금가는 더위였다. 그리고 지금도 바깥에 소나기가 오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워드님이 비 오면 습식 찜질방으로 변해요 하셨어요. 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요. 더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비가 오늘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금 다들 비가 온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어때요? 지금 호우특보가 내린 곳도 있다면서요? 네, 6시 그러니까 들어오기 바로 직전 6시 40분 그리고 50분쯤에 서울 서쪽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제주도 뭐 양평 전국 곳곳 그러니까 군데군데 소나기 구름이 발달한 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네. 바람까지 불어서 강풍특보도 함께 내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그럼 주말은 어때요?
주말도 오늘이랑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나기, 더위 두 개가 함께 나타나는 날씨일 것 같아요. 네. 소나기의 특성상 좀 예보를 폭넓은 지역에 하게 되거든요. 네네. 언제 어디서 내릴지 몰라서 오늘처럼.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비가 안 오더라도 소나기 예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어제 소나기 만나셨어요? 아니요, 저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구경 못했어요. 왔다는 분들 되게 많지 않나요? 같은 저- 지역에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다 맞아요. 다르게 아기 공룡 둘리님이 대전은 비 오네요 하셨고 임정훈님은 대구 비 약간 하셨어요. 대전, 대구, 서울 뭐 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저희 천둥 소리 난다고. 이거 나는 거 천둥 네, 소리인 저희 거예요? 스튜디오 안에서도 밖에 천둥 소리가 들리죠. 너무 그러니까요. 놀랐잖아요. 이게 네. 스튜디오에 방음이 잘 될 텐데 이게 들리는 건가 싶어가지고 사실 이게 비밀인데 방음이 잘 안 되나요? 잘 저희의 비밀인데 이렇게 들통이 나네요. 여기가 원래 창문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바깥 같이 호흡을 같이 하느니라 소통이 이쪽도 잘 되고 그러니까요. 이쪽도 잘 되고 다 잘 되네요. 제작비가 그렇게 없나요? 아, 이 날씨를 부탁해 코너를 위해서 저희가 저희가 생생한 음을 전달해 드리려고. 밖에 날씨를 잘 알기 위해. KJJ님이 방송에서 나는 청중 소리인가 하셨어요. 아, 예, 그것도 그 5981님도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왜 거기서 나올까요? 마이크는 또 좋아요, 저희가 방음은 잘 안 되지만 마이크가 좋아가지고. 네. 예. 정승아님이 안양은 천둥입니다 하셨어요. 김경아님은 고양시 계신가봐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제보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네. 목동도 미친 듯이 비가 온다고 이정우님이 음. 또하루님이 해운대는 아직 안 온대요. 해운대는 쨍쨍하고. 예. 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네네. 창문 좀 닫아라 이러면서 어. 엄마 나 회사야. 왜 회사에 있냐? 아, 이거 하는 거 모르시나요? 모르나 봐요. 링크를 보내드려야죠. 그래야겠어요. 댓글 좀 엄마 방송 좀 봐줘. 또하루님이 그야말로 라이브라고. 예. 임정우님이 야외 방송 수준이라. 음. 돌틱님이 거기서 뒷담화하면 사장실에서 들리는 건 아닌가요 하셨는데 네, 그러기엔 너무 멉니다. 높은 곳에 계시거든요. 네. 자, 다시 얘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야기를 다시 해볼 텐데 폭염이 좀 더 심해진다 이런 예보가 있던데 이번보다 더 더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기운 빠지는 얘기인 것 예. 같은데 지금 장마가 아직 끝났다고 종료 선언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다음 주 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해오는데 좀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까지 함께 내려오면서 중층, 상층이 모두 다 열기로 가득 쌓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막 부여잡았어요. 그래서 중층, 상층 얘기만 들어도 막 너무 열기가 싫어요.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그 열돔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상청이 일단 예보를 한 상황이에요. 아이고, 네. 이정훈님이 이거보다 더 더워질 수가 있는 거임 하셨는데 아까 댓글로 어느 분이 2018년도가 너무 더워서 이것보다 더 더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정도 필적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어때요? 2018년도 정말 더웠던 기억이 이제 한 1년 지난 보통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생생히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막 중계차 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2018년도 폭염 일수가 31.4일이었어요. 네. 기상청 관측 일에 가장 많았던 해이기도 하고요. 그때의 기압계 패턴과 지금 열기가 쌓여가는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기상청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만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2018년처럼 폭염이 최악 수준으로 치달으려면 되게 장기간 이어져야 돼요. 폭염이 하루 이틀보다도 이렇게 쌓이고 열기가 또 쌓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여름철에 아침과 낮 기온의 평균 일교차 정도가 한 8도에서 10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낮 기온이 한 36도에서 38도까지 올라가려면 밤사이 기온이 한 26도에서 28도까지는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열기를 발판 삼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빌드업이 돼야 되는군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될 것이냐를 현재 기상청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만큼이다, 아니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폭염이 어쨌든 강할 것이다. 그리고 미리 대비를 하면은 나쁠 게 없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네. 삐까번쩍님이 2018년도 기억이 난다고 하시는데 이사해서 5년간 에어컨을 안 쓰다가 당장 달았던 추억이 있다고 하시네요. 에어컨을 2018년 이후로 사신 분이 많아요. 오, 네.
아이고 꿈은 없고요 놀고 싶습니다 님이 다음 주는 더 덥다는데 더워 미치겠다 하셨고 네. 사우나를 못 가니 자연적으로 사우나를 만들어주는 열돔이라고 예. 하셨네요. 한이님이 어머니를 푸터팬으로 만들자. 오늘 방송 끝나고 꼭 저기 저 나온다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링크 어. 보내드려야겠어요. 관심이 없으신 건가 봐요. 네, 이사나님이 1994년도보다 더 더울 것 같음. 내가 태어났을 때다 하셨어요. 94년도가 제 기억에 대구가 40도를 찍었던 해인 것 같거든요. 저 지금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무척 조심스럽긴 하지만 더위 대비는 하셔야겠습니다. 예. 40도까지 찍는다라는 말을 제가 하진 못하겠네요. 그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약간 좀 이런 데서 좀 질러줘야 되는데. 예. 아닙니다. 네. 성경의 생각 이러면서. 서경의 생각입니다. 이러면서. 기상청과 사이좋게 지내고 예.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네. 지난주에도 똑같이 여쭤봤었는데 장마가 끝났냐? 그때는 아직 잘 모른다. 네. 접근하기 이르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지났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도 딱 이렇게 딱 장마 종료 선언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너무 덥기만 했고 네. 소나기 내리고 비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마 종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장마 종료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완전히 장악한 상태가 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본 남부 지역 쪽은 장마 종료를 선언하긴 했는데 일본 중부나 북부 쪽은 아직 선언이 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딱 장마 종료를 말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들어 있어요. 네. 주말 동안 소나기가 내리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비 예보가 있는데 이 비가 소낙성이냐 아니면 진짜 전선이 다시 한번 활성화돼서 내리는 비냐를 모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모델과 유럽 모델이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장마 종료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네. 아마 다음 주쯤 선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서경의 생각. 서경의 생각. 이 정도는 괜찮습니까? 네, 예. 기상청과 사이 좋은 서경의 생각. 네. 서경의 생각이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일단 남부지방 쪽에 강하고 많이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상황이어서 더위 그리고 비는 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좀 지반이 약해진 상태일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비 피해가. 네,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 정승환님이 아기랑 저희 집은 너무 더워서 친정으로 좀 더 넓은 친정으로 가신대요. 주로 외부 일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신다고 더위 너무 힘들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그 2018년도에 보니까 온열 질환으로 사망분이 48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위로 되게 지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물 네.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님이 아직 태풍 소식은 없나요? 하셨어요. 이정우님도 그렇고. 네. 태풍 저희 기상캐스터들끼리는 태풍의 티읕들 꺼내지 네. 말고 네. 이러거든요. 불경합니다. 왜냐면 불경한 발언입니다. 네. 저희도 너무 긴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근데 아직 태풍이 만들어질 만한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우띠 히어로즈님이 바나나 재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너무 더워져서.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오늘도 날씨를 부탁해 코너에 많은 관심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 다음 주에 나오시나요? 다음 주는 다음 주 아직 제가 그 나오나요? 올림픽 특집이라 확실치 않아가지고. 올림픽이 지금 그 예정돼 개막식이 다음 주여가지고 예. 저희 프리데스크의 운명도 사실 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올림픽 기간에는 아마 모시기 좀 힘들고 올림픽 끝나면 다시 오시는 예. 걸로 할게요. 네. 조만간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조만간 뵙겠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천둥 소리가 이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는 예. 그 생생한 현장감. 해명 좀 네. 해주십시오. 해명은 뭐냐면 사실은 뭐 저희가 예산도 빡빡하기도 했고 그래서 방음 시설이 사실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사실 이게 다 방음이거든요. 네. 방음인데 저희 목소리가 밖에 안 나게 하는 방음. 그러니까 사실은 요 문 밖에 다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결단 내렸죠. 나가지 않는 것만 하자. 들어오는 거는 그냥 내비두자. 네, 그래서 좀 싱싱한 어떤 생생한 천둥 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려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사실. 좋네요. 현장감 좋다고. 그럼요. 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노재필 기자 방구 소리 아니냐. 네, 그런 음모론을 의혹이 좀 제기하신 있었죠. 분이 네. 있어가지고. 속보로 그런 네. 음모가 제기되긴 음모론이었죠? 했습니다. 네. 그렇죠. 마중물님이 한참 빠져들어서 컷을 못 내쳤다고. 아예 안 해주셔도 돼요. 네. 네. 예.
이석영 기상캐스터는 그래도 이제 저희 프리데스크가 혹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기를 하실 텐데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서울 지역 기온 40도 이상이 될 경우에만 부르겠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네, 가급적이면 쉬시게 좀 해드려야죠. 사실. 네. 그 많은 팬 여러분께서 또 이성원 기상캐스터 보고 싶어가지고 막 폭염을 외치시면 어떡합니까? 네? 그 좀 젊은 친구가 생각하면서 얘기하니까 94년도에 그 폭염을 알아? 94년도 김민호 아나운서는? 예. 98년도 아니 언제 말았는 거예요? 94년도 94년도 몰라요. 태어났어요? 태어났긴 했죠. 태어났긴 했죠. 엄마가 이렇게 저기 저 빨간색 대야에다가 물러서 담궜나 보다. 아기 저기 너무 덥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예. 시원하게 해줬나 보네. 사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남아있는지.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고. 네. 자, 오늘 확진자가 6시 기준 1143명. 그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49명이 어제 같은 시간보다는 좀 적은 수치예요. 네, 조금씩. 네. 네. 서울은 491명으로 4명이 좀 많습니다. 4명이 더 어제보다 많고. 네. 자, 지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넘어가는 지금 자막을 지금 못 놓고 계시는 어떤 그런 미숙함을 보이고 계시죠. 미숙함. 오늘 금요일인데 왜 그러시죠? 신청곡 위원회? 일단 넣어주세요. 일단 늦었지만 얼굴이 새빨개지셨는데 네. 젊은 친구가 또 나옵니다 이제. 빨간 대야에 약간 담그신 것 같은데 지금. 네, 94년의 폭염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어디에다가 지금 거예요? 여기에 아니 저는 사실 그걸 왜 기억하냐면은 94년도 그 폭염 여름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맞아요. 지금 여기 헤이즐러님이 네. 말씀하셨어요. 생생하게 뉴스가 기억나신다고. 제가 그때 어떤 장면이 좀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냐면 너무 더운데 길가에서 이게 안 올라왔구나. 아이고 빼주세요. 너무 좀 폰트가 좀 후집니다. 없어 보인다 아마. 없어 보입니다. 우리 예전 폰트잖아요. 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제 기억이 그 버스를 타고 기다리는데 TV 가게 뭐라고 합니까? 가전제품 가게 이렇게 그쵸. TV가에서 특보를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 사망 떴는데 너무 더운 거야. 밖에서 보는 내가 너무 더워가지고 더운데 그 더웠고 그 소식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전 집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처음에는 통일전망대 줄 알고 네. 뭐지 이러다가 그렇죠. 이게 뭐지 이러면서 다시 친구랑 통화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때 참 일이 많았었죠. 90년대, 94년도, 96년도 그쵸. 왜 이렇게 아니 너무 옛날 얘기니까. 라떼 추억 컷이라고 좀 많은 분들 외쳐주시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이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진자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지금 거리두기를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19일부터 유흥업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제 다른 시설은 이제 2단계를 유지하되 유흥업소만 4단계보다 강화된 어떤 핀셋 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휴가 기간이라 많이 또 가시고 그렇죠. 이러니까 유흥시설에서 혹시 네, 또 네, 확산될까봐 염려돼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거네요. 네. 부산에 놀러 왔다가 이제 뭐 술 한잔 하러 갔다가 또 확진자가 퍼지고 뭐 이럴까봐. 자, 강릉 같은 경우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되고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 일단 뭐 그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좀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많고 휴가철 대목 노렸던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울상인 상황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3단계로 또 격상을 했어요. 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었죠.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 휴가철 대목인데 그렇죠. 고육지책이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를 막기 위한. 자, 그다음에 그 오는 28일부터 3기 신도시의 그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네. 분양 예정가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알아봤더니 당초 정부는 이제 주변 시세보다 한 60에서 80% 정도로 이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거의 시세랑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 시세랑요? 네네. 주변 아파트가 뭐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변 아파트가 한 3억 7천 정도인데 예정가가 3억 5천만 원, 한 94% 정도. 그러면 60에서 80%라고 그렇죠. 했던 말이랑 좀 다르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비싸게 이제 책정이 됐는데 건축비를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신도시 분양을 하면서 한 절반 이상을
민간 건설업체에 이제 넘기는 거예요, 물량을. 그러다 보니까 민간 건설업체한테 일종의 퍼주기식으로 이익을 좀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논란이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아까 이석영 기상캐스터 뭐 폭염 얘기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독일, 뭐 서유럽이 예. 물난리 나가지고. 아까 동두천에 무슨 뭐 38점 몇 도였잖아요. 네네. 캘리포니아 데스밸리가 54.5도. 이건 뭐 이게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온도인지 네. 그러네요. 그거보다도 안 느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인데 서울 면적의 7배 크기가 지금 타고 있는데 폭염 때문에 진압이 어렵대요.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142년 만에 가장 더운 날 뜨거운 여름이고. 네네. 근데 서유럽은 또 폭우 때문에 난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고장난 지구다라는 어떤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건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제 탄소 배출 줄이려는 노력들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이처럼님이 클로즈업 잡으니 잘생기긴 했대요. 감사드립니다. 잘생기긴 아유. 했다는 잘생겼다. 무슨 잘생겼다. 아, 너무 힘이 됩니다, 진짜. 네.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다위처럼. 다위처럼? 네. 아, 다위처럼.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더 클로즈업. 더 클로즈업을 더 땡기네요. 빼주세요 살짝. 네. 제가 부담스러워 제가. 네. 이거 중요한 시간에 또 다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자, 배수로 빠졌는데 완공 전이라 배상 불가라는 거는 이게 좀 황당한 사연인데 오. 도로 포장하는 데를 가다가 그 배수 뚜껑이 열려가지고 빠진 거예요, 어떤 분이. 아이고. 근데 이제 원래는 그 도로나 어떤 공공시설물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지자체가 가입된 보험으로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시공사한테 받아라고 그랬는데 시공사는 아.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 아이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간에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네, 저러지도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못하는 그러네요. 뭐 이런 네. 상황이고요. 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이렇게 한 주를 잘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올림픽 때문에 사실은 프리데스크를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